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안데르센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극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계의 부유층 계층의 자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키도 컸으며 생긴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학식, 교육까지 다 잘 받게 돼서 실제로 결혼도 잘했고 두 아들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론가들이 이 오스카 와일드에 대해서 특히 이 사람의 사고관이나 정신 세계에 대해서 이제 잘 분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두 가지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로 아일랜드계였는데 아일랜드계는 카톨릭이 우세했고요. 이 사람이 유학을 간 영국은 기독교계가 우세했어요. 그래서 막상 영국으로 넘어가서 유학을 갔을 때 똑똑하기도 했었거든요. 유학을 했을 때 사교계에서 어울리려면 기독교계로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 있을 때 기독교계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기 직전이 됐을 때 또 막상 카톨릭의 어떤 그 의식 절차에 의해서 장례식을 받아들이게 돼요. 어떤 이런 모순된 어떤 행동을 한 게 또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좀 모순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연예인 기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평범한 인생은 거절한다. 나는 특출난 인생을 살 거야. 뛰어난 인생을 살 거야 해서 옷도 특이하게 입고 다녔고 화려한 외모와 언변, 운변술이 또 그렇게 또 탁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어떤 운변술까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세속적인 어떤 출세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상태에서 나는 대놓고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천주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출세라는 것은 사실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그냥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는 부자가 될 거고 누군가는 그래도 힘들 거고 누군가는 그냥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이런 입장이 기본적인 어떤 기독교나 천주교 입장에서의 어떤 열심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으로 어떤 세상에 내가 어떤 자리나 이런 위치에 못 가면 나는 뭐 살지 못할 거야, 죽어버릴까 이런 입장으로까지 욕심을 내서 가는 거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옳은 가르침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 사고관들을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천주교인이다 말하기 어려운 거죠. 묘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겉으로 말하는 것만 들어봐서는 되게 기독교나 천주교가 사람을 억누르고 뭐하고 억압적이고 되게 좀 좋지 않다. 그러면서 난 자유분방하게 살 거야. 그리고 아름다운 미적 가치관이 최고야라고 해서 쾌락주의적인 어떤 말을 하면서도 이 사람의 내면, 일기나 기록들을 보면 기독교인으로 살까 카톨릭인으로 살까 이걸 막 고민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 기독교, 천주교를 구별할 정도로 고민한다라는 건 교리적으로 굉장히 잘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구원,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없을까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는 신기하게 이제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과 유사한 희생적인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또 쾌락주의적이고 어떤 유미주의적인 어떤 이런 말을 하니까 비평가들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나 천주교의 가르침이 옳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어떤 그 고민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쾌락주의적인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세상적인 출세욕이나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 동성애에 빠지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쾌락주의적인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내가 그런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을 전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나 천주교의 그 가르침이 옳다라는 걸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자신의 삶과는 너무 모순되니까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데서는 그냥 쾌락적인 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는 이런 묘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론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파멸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교훈인데 다 가진 사람이 가장 위협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역시 쾌락주의적인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젊었을 때부터 동성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서
이제 그 그리스 고전 문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리스 문화는 동성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끼리 서로 사랑을 할 때, 전쟁할 때 죽기 살기 싸우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는 좋은 거다. 친구 간의 우정, 그 우정을 넘어선 사랑, 죽음을 넘어서 사랑까지도, 전쟁에서 죽기 전에 사랑, 이런 것들은 너무 숭고하고 위대한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도중에 어떤 젊은 대학생과 동성애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파멸의 수순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몇몇 만난 걸로 추정은 되지만 확실하지 않고, 두 번째로 이제 확실하게 만난 어느 귀족의 아들, 아주 잘생겼다라고 합니다. 그 귀족의 아들 굉장히 미남이었다라고 해요. 이 남자랑 오스카 와일드가 이제 중년이었을 때, 한 30대 중반을 넘어섰을 때 이제 아주 불같은, 30대쯤에 이제 불같은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파멸적이었던 결정타가 뭐였냐? 뭐 좋아요. 뭐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뭐 동성애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사고관이니까 뭐 자유를 뭐 존중해주고 내버려두고 사적인 영역이지 하고 뭐 크게 비난을 하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일단 동성애자라는 게 걸리면 불법이었어요. 왜 불법이었냐? 귀족들이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귀족들이 쾌락을 계속 추구를 하다가 이제 그 안 되면 이제 극단적인 어떤 뭐 마약을 하기도 하고, 혹은 미소년들,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남자 귀족이 미소년 남자애를 겁탈하거나 이제 납치해서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범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그때는 이제 아예 그냥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동성애자는 불법이다. 물론 이제 종교적인 어떤 색채에 의해서는 압력도 있었고, 막 종교계에서의 압력도 있었고, 그래서 걸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 두 번째로 만난 이 오스카 와일드가 좋아하는 남자가 성품이 최악이었어요, 하필. 그래서 툭하면 오스카 와일드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폭로해버리겠다. 그때 당시 오스카 와일드가 제법 행복한 왕자나 몇몇 대표작들에 의해서 출세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오스카 와일드가 되게 불쌍했던 게,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이 남자한테 그 마음이 너무 가서 이 쾌락을 잘 끊지를 못합니다. 저도 뭐 당연히 겪어보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그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왕이나 귀족들이 너무 쾌락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결국엔 동성애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알렉산더 대왕도 뭐 의심 다 받고 뭐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이제 동성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생겨나는데, 이제 비정상적인 거죠. 일종의 좀 정상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형태죠. 근데 이게 한번 빠지면 거의 너무 심하게 중독이 돼서 나오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뭐 저도 뭐 겪어보지도 않고 겪어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협박까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치졸하게 돈까지 요구하고 막 변덕을 막 부리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어떤 잘생겼지만 성격이 최악인 이 남자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필 이 남자의 아버지도 성격이 아주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아들과 오스카 와일드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하다가 소송을 걸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오스카 와일드는 동성애자라는 것이 폭로가 되면서, 그리고 감옥에까지 가게 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엄친아였던 남자, 그리고 나는 특별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예인처럼 출세를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철저히 정신적으로나 몸으로나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이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그 소송 과정에서 이제 또 피해 보상까지 더 주게 되면서 이제 오스카 와일드는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또 나오고 나서도 이 두 번째 그 동성애 남자, 귀족의 아들, 그 아름다웠던 그 아들에게 또 헤어나오지 못해서 또 안 그래도 없는 돈을 다 갖다 바치면서 탕진을 하다가 아내에게도 거의 이혼 당할 뻔하다가, 아내는 그래도 의리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좀 지켜보려 했지만 아내가 먼저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 낙마에서 허리를 다친 상태거든요, 아내가. 그래도 어쨌든 남편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아내가 먼저 죽게 되고, 이 상태에서 오스카 와일드는 사실상 거의 파산 상태에서 프랑스로 도피하다시피 떠나서 있다가 또 아들을 만날 수 없게 돼, 법적 조치에 의해서 이제 형편없는 이제 동성애자다라는 어떤 낙인이 찍혀버려서 그 상태에서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남자였다라고 하는데, 거린이 거의 된 상태에서 어느 소년 앞에서 나도 너 같은 나이 또래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 라면서 막 울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도중에 그 프랑스 지역에서 이렇게 거린처럼 돼 있을 때 그 오스카 와일드가 극작품을 쓰다가 그리고 이제 배우로 고용했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오스카 와일드를 보고 이렇게까지 망가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말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이빨도 막 상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의 폐인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는 이제 막 알코올 중독에도 시달리고 막 하는데 이제 치료비는 없고 이러면서 고통받다가 또 이제 아들들을 그리워하다가 허무하게 46의 나이에 객사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이후에 첫째 아들은 1차 대전 때 죽게 되고요. 그 둘째 아들이 살아남아서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들의 또 아들, 그러니까 손자, 오스카 와일드의 손자가 비록 할아버지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죽긴 했지만 작품들을 보면서 너무 천재성이 넘치는 작품들이 사장되는 게 아까워서 연구를 시작하기 했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영국에서는 섹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낭만주의적 소설가의 대표자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안델센과는 정반대 삶을 살았고, 이렇게 다 갖춘 사람이 정말 주의해야 될 건 역시 이제 쾌락주의적인 요소죠. 그래서 꼭 그게 뭐 동성애가 아니면 남녀관계 사랑도 이렇게 파괴적인 사랑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서로 이제 발전지향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거 외에도 있잖아요. 뭐 도박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마약,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어떤 유흥 문화 같은 거에서 빠지게 되면 다 있는 것 같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작가들의 작품들, 뭐 프란츠 카프카의 뭐 시골 의사도 대표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 내용은 단순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뭐 이제 행복한 왕자라든가 뭐 기타 뭐 다른 작품들, 뭐 안데르센 동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나눌 거고요. 추가로 뭐 정치인들이나 이제 군인, 뭐 기타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들도 역시 나눌 겁니다. 자, 오늘에 대한 내용 이제 마치면서 아름다움 하면 떠오르는 그 이제 유튜버가 있어서 추천을 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유튜버 해전 아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 그림으로 영상을 표현하시는데 짧고 굵게 아주 심오하게 그 그림 속의 철학적인 내용까지 담아서 아름다움을 표현하시는 유튜버가 계십니다. 그래서 심사임당에 부활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착각이 들 정도의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고 계시니까 혹시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